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Hello and welcome to our wonderful program, everyone. We have titled it 한 달 만에 수직 상승 신화공 TOEIC Speaking. 자, 저는 이현석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특히 토익 스피킹을 준비하신 여러 수험생 여러분, 저도 시험을 정말 여러 차례, 수십여 차례 본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시험 현장에 가서 어떤 어려움들을 느끼고 이 말하기 시험 자체를 대비하면서 어떤 고충을 느끼고 계신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시험 현장에 가셔서요, 여러분의 영어 말하기 실력을 정말 10분 발휘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저희 강좌의 목표이고요. 순간 강좌 전부 다 완강하신 다음에 기타 연습 문제를 저희가 제시해드린 실전 문제들 풀어보고 가시면요, 정말 시험 현장에서 훨씬 더 편하게 시험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등급까지 올라가실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 달 만에 수직 상승자, 어떻게 보면 기가 솔깃한 얘기인데요. 실제 그런데 3월 달에 시험을 보신 분들도요, 4월 달에 바로 한 달 만에 시험을 봐도요, 이렇게 시험에 대한 좀 전략적 대비를 하고 간다면 충분히 한 등급 혹은 두 등급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직 상승이란 게 전혀 불가능한 얘기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차게 담아봤습니다. 각 6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 이 토익 스피킹이라는 시험, 총 11문항이죠. 각각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것이 좀 전략적으로 좋고,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여러분이 구성을 좀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의견이나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저희가 여러 가지 노하우, 수년 동안 노하우를 잘 집약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요, 이제 1번 문제부터 11번 문제까지 파트별로 나눠서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토익 스피킹의 1번, 2번 문제부터 다뤄드리겠습니다. 발음 강세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시험 현장에 가시면 마이크 체킹하고 오리엔테이션 한 20분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이크 테스팅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시험 현장에서 시험을 보기 시작하시면 1번, 2번 문제는 단순하게 그냥 화면에 표시된 문장 자체를 읽기 시작하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문제 개요를 먼저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1번, 2번 문제 두 문항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 45초의 준비 시간과 45초의 답변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준비 시간이 주어지는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점점 진척이 되면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지만 45초의 준비 시간 동안 여러분이 답변을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요. 문장을 여러 번 읽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끊어 읽기는 어디서 할지, 강세를 어디다 둬야 될지, 중요한 단어들은 어떤 거고 내가 자꾸 틀린 단어는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고요. 답변 시간 45초를 충분히 활용해서 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발음이나 억양, 강세가 당연히 평가 기준이 되겠고요. 여러분이 의견이나 여러분의 견해 혹은 요약 능력 같은 것이 전혀 필요 없는, 무조건 그냥 화면에 있는 걸 잘만 읽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 2번 문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을 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등급을 이 문제들에서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irections는 이렇게 나옵니다. Read a text aloud. Directions.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read aloud the text on the screen. You will have 45 seconds to prepare. Then you will have 45 seconds to read the text aloud. 45초의 준비 시간과 45초의 답변 시간이 주어진다는 자, 그런 지시사항이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여러분이 듣게 됩니다. 토익 스피킹 전반에요,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듣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표시가 되지 않고 다른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 실력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이제 그 directions 나오고 나서요, 실제 문제가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제법 길죠?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는 좀 작게 편집이 돼서 나옵니다만은 여러분이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directions 바로 다음에 나온 화면에 문제가 나오고요. 이런 아래 화면이 항상 뜨게 됩니다. 이 화면은요, 항상 문제마다 다 뜨는데 preparation time이라고 해서요, 시간이 이제 대비 시간이 주어지면 45초에서 이게 44, 43 쭉쭉쭉쭉 내려가서 1초까지 내려오겠죠. 그러면 시간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준비 시간이 끝나고 나면 곧장 바로 아래 이게 response time으로 바뀌어서 삐 소리와 함께 여러분이 시작을 하시면 되고 삐 소리가 날 때까지 녹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길이 한 60단어에서 한 80단어 왔다 갔다 하는 지문을 주어지고요.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어떻게 이제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지 능력을 파악하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 어떤 안내방송 성격의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안내방송. 그 다음에 실제 방송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라디오 DJ가 하는 말들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제품 광고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식의 종류의 그런 성격의 글들을 많이 실제 읽어보고요. 여러분이 그에 심취해서 그와 같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좀 느낌을 가미해서 읽는 것도 좋습니다. 국어책 읽는 것처럼 또박또박 그냥 한 단어씩 무미건조하게 읽는 것보다 영어에 좀 운율이라는 게 있죠. 강세도 줘주고 끊어읽기 좀 해주고 그래야만 높은 점수가 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끊어읽기에 관련된 얘기들은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해드릴 거고요. 영어엔 참 연음이란 게 있죠. 연음은 또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 좋은지 또 영어에서 참 헷갈리기 쉬운 토익 스피킹에 그리고 많이 나오면서도 헷갈리기 쉬운 그런 단어 발음들 다음 2강에서 다 잡아드릴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대략적인 문제 개요와 더불어서 숫자 같은 거 혹은 기호 같은 거 어떻게 좀 읽는 것이 좋은지 혹은 약어, 약자 같은 거 있죠? 약자 같은 거 어떻게 답변을 읽는 것이 좋은지를 먼저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문제 유형이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전략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 얘기를 좀 해보죠.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지 1번, 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답변 준비 시간이 45초나 주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에 반드시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현장에 가보시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혼자 독방에 들어가서 시험 보는 게 아니죠. 바로 옆에, 바로 왼쪽에, 바로 앞뒤에 사람들이 전부 다 시험을 보기 때문에 웅얼웅얼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헤드셋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려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준비 시간에는 여러분 띠 소리가 나기도 전에 준비 시간에는요. 미리 여러분이 1번,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큰 수를 빨리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거하고요. 실제 읽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문장인 것 같은데 막상 읽다 보면 막히고 막 발음이 안 되고 그래서 순간 당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서 큰 감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눈으로 채번 보면서 소리내서 한 2번 정도는 읽을 각오 하셔야 되겠고 자, 지문을 좀 전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을요 좀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무작정 단어만 그냥 읽어내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뭔지를 그 내용에 좀 심취해서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게 상당히 좋은데요. 반복되는 키워드 꼭 여러분이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호텔에 관련된 어떤 광고 안내 방송이었다면 호텔이란 말 자꾸 나올 거고요. 뭐 서비스 이런 단어 계속 나올 거고요. 그런 핵심어들 나오면요. 강조 한 번씩 해주시는 거예요. 핵심어들을 잘 여러분이 눈여겨서 강세 한번 주시고요. 자, 다시 말해서 인명이나 지명이나 제품명이나 회사명, 고유명사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또박또박 잠깐 속도를 좀 줄이시더라도 명확하게 구분해 주세요. 그게 지금 원하는 거예요. 전달력 있게 얼마나 전달할 수 있는지도 보는 거거든요. 영어로. 자, 형태는 같지만 또 시제나 품사에 따라 발음이 변하는 단어들 숫자 같은 것도 여러분이 잘 챙겨 주셔야겠습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좀 얘기해 드릴 텐데요. read 같은 거. 그렇죠? read, R-E-A-D 어때요? 과거형이나 현재형이나 표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read라고 읽어야 되는데 read라고 읽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품사도 마찬가지죠. 품사에 따라서 여러분이 동사가 될 수도 있고 명사가 될 수 있죠. report하고 record하고 record 이런 거. 그렇죠? 강세 틀리게 읽으면요. 아예 잘못 읽으신 거예요. 다른 단어를 읽으신 겁니다. You must record how much you spent. 뭐 이런 식으로 쓴다면 기록해야 된다는 얘기는 record 뒤에다 써야 되는데 you must record how much you spent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동사가 없는 문장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강세 하나에 따라 또 품사가 달라지는 그런 단어들 잘못 읽으면 무조건 감점입니다. 그런 것들 잘 챙겨 주셔야 되고요. 숫자 정확하게 읽는 부분 잠시 후에 저와 자세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죠. 숫자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메일 주소도 나오고 웹사이트 주소도 나오고요. 온도도 나오고요. 분수도 나오고 가끔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자주 나오진 않지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이요. 혼동하여 잘못 발음하기 쉬운 단어들. 자, 이것도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좀 해드릴 겁니다. 자, 비슷한 단어들 많아요. 그렇죠? 뭐 diary, 낭농하고 diary 하면 일기장 같은 거죠. 그런 단어들 저희가 잘 짚어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게 도와드릴게요. 그럼 잘못 읽으면 완전히 또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은지 여러분이 공적으로 함께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를 apostrophe S 붙인다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ES 붙여서 3인칭 단수 같은 거 만든다든가, 과거형 만드는 어미들 같은 거 여러분이 꼭 읽어주셔야 돼요. 이거 빠지면요 굉장히 어색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미세한 디테일이지만 꼭 여러분이 반드시 읽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는요, 여러분 다 똑같은 거 읽는 거기 때문에 이런 미세한 부분에서 결국에 점수가 판가름이 납니다. 억양의 생명은 끊어읽기와 강세. 끊어읽기와 강세는 다음 시간에 정말 자세히 해드릴 건데요. 끊어읽기는요, 일단 쉼표, 온점, 물음표, 느낌표, 다시 말해 구두점 같은데 온점은 이제 마침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데서 반드시 한 번씩 끊어 읽어줘야 돼요. 그럼 빨리 읽으면 점수 높게 나온다? 절대 아닙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적당한 속도로 또박또박 읽는 게 훨씬 점수 높게 나오지 따발총처럼 빨리 읽는다 해서 점수 높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자, 그다음 품사 중에서도요. 관계대명사나 접속사, 전치사,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것들 앞에서 한 번씩 정도는 살짝이라도 0.23초라도 살짝 퍼스를 주고 가는 게 낫지 그냥 막 읽어대는 건 아닙니다. 꼭 주의하세요. 끊어 읽기, 끊어 읽기, 끊어 읽기. 정말 중요하고 강세 같은 경우도요. 의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용어들, 특히 부정어들. 자, 그런데 강세를 꼭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어, 부정어라는 건 기능어, 뭐 관사나 이런 것들 빼고요. 전치사 이런 것도 강세 안 받겠죠. 그런 거 말고 실제 주어라든가 목적어라든가 동사 이런 것들이 다 내용어들이거든. 혹은 not 같은 부정어들. 그런데 강세를 딱 주지 않으면 이게 좀 약간 무미건조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의미 전달을 위해서 강세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속도는 한 템포 느리고 빠르게. 한 템포라고 말씀드리는 건 실제 저도 시험 현장에 가서 시험을 같이 보고 여러분이 저희가 책을 쓰고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실제 한 답변을 녹취해서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답변 내용을 저희가 보면요. 너무 빠르게 읽으세요. 굳이 너무 빠르게 읽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막 틀리고 발음도 잘 안 되고 앞으로 다시 와서 읽고 막 이러는데요. 그럴 바에는 한 템포 늦추는 게 훨씬 전략적으로 좋습니다. 내가 읽는 것, 내가 이거 너무 천천히 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까지 읽어도 점수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템포 느리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템포 느리게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답변 중 절대 처음으로 돌아가지 말아주세요. 자, 이거 이제 중간까지 읽었다가 아이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건 정말 여러분이 감점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틀리면 그 단어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처음부터 다시 해서 막 I will start again 뭐 이런 식으로 스타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이 아니고 45초 중에 여러분이 제법 빨리 읽어서 20초 내에 다 읽었다 하더라도요. 가만히 계셔야 돼요. 거기서 또 한 번 읽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두 번 읽으면 점수 더 주나? 절대 안 줍니다. 그냥 무조건 한 번에서 끝나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 읽으셨으면 가만히 15초든 20초든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과 함께 전반적인 접근에 대한 요령이자 어떤 전략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답변을 이제 읽다 보면요. 1번, 2번 문제에서 숫자가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기호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약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저와 지금 간단하게 먼저 연습을 하고 실전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 읽기, 수를 읽는 방법, 전화번호 참 많이 나옵니다. 뭐 전화번호 같은 걸 예를 들어 읽으실 때는요. 자, 옆에 안에 있는 dash 같은 거 여러분 잘 읽지는 않아요. 뭐 우리는 5559에 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잖아요. 555에 0925. 근데 영어에서는 이 dash를 잘 안 읽고요. 전화번호에서 dash 이렇게 절대 안 읽고 그냥 555 끝 살짝 쉬어주고 0025 or 0925. 자, 요거 0 같은 경우 두 가지를 읽을 수 있는 거 알죠? 0도 되고 O가 되고 0925 or 0925 둘 다 가능하고요. 이런 건 이제 제품명 같은 건데 제품명에 숫자 붙였을 때 좀 난감합니다. 어떻게 읽어줘야 되는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사실 이 전화번호하고 이런 것들은요. 1번, 2번 문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가면 10번 문제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요. 7번, 8번, 9번 문제 제품 설명 같은 거 할 때도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죠? 비행기 편 얘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제품명 얘기해야 되는 경우. 이럴 때 여러분이 순간 나 답변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당황할 답변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읽어주세요. 선택 tx까지 읽어줄 숫자가 붙으면요. 2, 3, 6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냥 숫자 하나씩 끊어서 읽는 게 2, 3, 6 잘 모르겠으면. 근데 이걸 많은 원형 중에 근데 눌러서 236라고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떼고 36 되고 그러니까 굳이 자르려면 10단위 자리에서 잘라주고요. 앞에 236. 자, 비행기 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델타 항공사 아시죠? Delta Flight 748 이렇게 읽어도 돼요. 748 그렇죠? 근데 가끔 Delta Flight 748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읽는 분도 있고서 굳이 나누려면 10단위에서 한번 나눠주면 좋다는 건데 안전하게 잘 모르겠으면 하나씩 끊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Delta Flight 748 이런 식으로요. 자, 이건 어때요? 방번호 얘기 같은 거 할 때도요. 나 지금 215호에 있다. 이거 호텔방 얘기도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자, 호텔방 얘기할 때 room 215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죠. 모르면 215죠. 뭐 어떻게 해요? 근데 자르려면 여기서 자르라고 했죠. room 215 하셔도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가격이나 이런 거 얘기 나왔을 때 그렇죠?
9불50 같은 거 어떻게 읽었습니다. 달러 표기가 이제 주로 나오죠. 다른 나라 그 통화는요 거의 안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미국 시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달러예요. 그러면 $9.50 가장 좋은 방법은 점 절대 읽으면 안 되죠. 9.5 이렇게 잘 안 읽고 $9.50 이 뒤엔 센트니까 그렇게 읽어도 되고요. $9.50 하셔도 되고 그냥 9.50라고 읽게 돼요. 9.50 끝입니다. 그게 달러라는 게 확실하다면 $9.50 자, 이게 가장 흔하게 읽는 정확한 방법이니까요. 요거대로 읽어도 무난하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분수 같은 경우는요. 자, 이렇게 읽는 법 아시죠? 뒤에 부분, 분모 같은 경우는 서술로 읽어줘야 되고요. 그렇죠? 앞에 같은 경우 그냥 기수로 가시면 되죠. So 1/3, 3분의 1. 1/3, 3분의 2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읽어요? 2, 그렇죠? 뒤에 복수만 붙여주면 되죠. 2/3 해주시면 됩니다. 자, 2/3 이거 좀 지울게요. 자, 2/3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개 2/3 복수를 뒤에다 붙여두죠. 2/3 3분의 1이 두 개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4분의 3 같은 거 3/4 자, 근데 4th란 말 거의 안 쓰고 거의 이렇게 쓰죠. 3/4 4분의 1은 1/4 1/4 1/4 이렇게 쓰고 세 개니까 3/4 자, 0.1호 소수점 같은 경우는요. 앞에 읽어주세요. 근데 0 같은 경우 안 읽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냥 0.15 이런 소수점 반드시 꼭 좀 읽어줘야 되죠. 0.15 좋습니다. 혹은 0를 아예 빼는 경우도 많아요. 0.15 이렇게 읽어요. 왠지. 근데 0이 나왔으면 0 읽어주시고요. 0.15 하면 0.15를 얘기합니다. 또. 여섯 또 15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소수점 아래 자리는 숫자 하나씩 다 끊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온도 얘기 나온다면 29 degrees Celsius 요 부분이 지금 화씨기 때문에 섭씨기 때문에 Celsius 읽어주시면 되고 요 F로 나왔다면 자, 요 부분은 degree 하면 되고 요 F 부분은 일단 나중에 뭐 Fahrenheit라고 읽으면 되죠. 화씨로 만약에 나왔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섭씨, 합씨 같은 거 할 때 온도도 여러분이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9 읽으면 안 되죠. 여기선 29 degrees 반드시 복수. 29 degrees Celsius. 자, 숫자고요. 자, 그 다음에 기호 같은 거 인터넷 주소 참 많이 나옵니다. www.speaking.com 여기까지는 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www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답답답 이렇게 읽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기니까 사람들 중에 근데 그렇게 읽지 마시고요. 점은 항상 dot이죠. 우리가 .com 얘기하시지 다시 아니라 발음이 여러분 다시 아니에요. dot에 가깝죠. dot www. speaking은요. speaking.com 이렇게 절대 안 읽어요. 예? 요거는 단어 대부분 토익 스피킹이 나오는 거는요. 요 아래 제목 그 웹사이트 제목 자체가 읽을 수 있는 단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speaking.com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메일 같은 경우는 요 중간에 있는 골뱅이가 at이란 것만 잘 알면 되죠. 얼마 아실 거예요. 그러면 DJ 만약에 요 아래 뭐 그 아래 바가 나오면 이거를 underbar라고 안 하고 underscore라고 합니다. underscore 이름이 있으니까요. DJ underscore Sam 이렇게 주로 읽으시면 돼요. 그냥 DJ underscore SAM 이렇게 잘 안 읽고요. 자, Sam 읽을 수 있는 단어 그냥 다 읽어주세요. 그게 원칙입니다. email.com 하시면 되죠. 이것도 AIL.com 이렇게 읽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email.com 하시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그 표기 전화기에서 샵 표시를 영어에서 pound라고 하죠. sharp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pound가 훨씬 더 보편적이고요. press pound. 샵 표시가 아니라 그냥 press pound 하면 pound라는 의미 자체가 요 의미를 말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호도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약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교수님을요. professor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직함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걸 prof라고 읽으면 안 되고 professor 반드시 이렇게 읽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무슨 부서 같은 거 할 때 department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고요. 대학도 이게 나왔으면 university라고 읽어줘야 돼요. univ 이렇게 읽으면 절대 안 되죠. RD 같은 경우는 거리 같은 거 얘기할 때 road, AV는 avenue 다 도로 얘기할 때 나오는 쓰이는 단어들이죠. street, ST 이거 그냥 street로 읽어야 되고요. 대로를 얘기하는 BLVD 뭐라고 읽어요? boulevard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약어로 해서 뒤에 점이 나온다 하더라도 MIN은 minute로 읽어야 되고요. 이건 숫자 NO하고 점 찍으면 number 2 이렇게 읽으면 number 2 이렇게 해야지 NO2 안 되죠.
CA, 자, 미국 주 같은 경우 이렇게 캘리포니아 읽어야 되고 NY는 뉴욕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미국의 대표적인 주들이죠. 자, 주를 약칭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부분 아는 주가 나올 겁니다. 그건 CA라고 읽지 말고 캘리포니아 뒤에 다음에 zip code 같은 거 나올 수 있으니까 뭐 zip code 93940 이런 거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 같이 읽어주면 되죠. CA 93940 이런 식으로 해주면 zip code 같은 거 읽어야 되는 경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거 얘기할 때 이 두 가지 알아두세요. 세 가지 다 알아들어야 되겠네요. 법인, corporation, C-O-R-P 해서 이거 읽으시면 corporation, INC도 incorporated. 자, Monsters Inc. 있었잖아요. Monsters Inc. Inc.가 법인이나 설립 법인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Inc.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Incorporated, Incorporated, Incorporated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회사를 얘기할 때 자, 이렇게 쓰시고요. LTD 같은 경우도 limited, limited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회사명 뒤에 따라 나오는 것들이에요. 꼭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항상 회사명 뒤에 따라 나옵니다. F는 아까 Fahrenheit, C는 Celsius를 읽어야겠죠. 29 degrees F, 29 degrees C 절대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Celsius, Fahrenheit 읽으셔야 되고 자 기타 등등에 해당하는 ETC는 영어로 어떻게 읽어요? etc, etc 강세 여기 주시고요. etc, etc, etc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So on and so forth. 기타 등등등등 할 때 etc, etc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약어들도 여러분 잘 챙겨주셔서요. 약자를 절대 그대로 읽지 않고 원래 그 기호들 읽어주셔야 된다는 것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호라든가 숫자라든가 이렇게 약자들 잘 챙겨주셔야만 토익 스피킹 문제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이 잘 답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바로 다음엔 여러분 실전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 1번, 2번 문제처럼 그대로 만들어 놓은 길이에 비슷한 난이도의 비슷한 주제의 어떤 지문을 하나 잡아놨는데요. 실제 기출이 됐던 그런 내용이고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골라봤습니다. 실제 여러분이 시험이라 생각하시고요. 45초의 준비 시간과 45초의 답변 시간을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험이라 생각하시고요. 자, 지금 최대한 할 수 있는, 지금 갖고 있는 지식만 갖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45초 최대한 잘 활용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read aloud the text on the screen. You will have 45 seconds to prepare. Then you will have 45 seconds to read the text aloud. Begin preparing now. Begin reading aloud now. 자, 첫 번째 문제 혹은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고 실전처럼 한번 해보셨길 바랍니다. 45초 동안 여러분이 큰 소리를 계속 해보셨어야 돼요. 준비 시간 동안. 그 다음에 녹음을 실제 해보셨으면 되는데요. 자, 뭔가 그 스포츠 센터를 홍보하고 있는 홍보 문구 같은 거죠. 이런 것들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기출 유형 중에 이렇게 뭔가 업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물품 같은 걸 홍보하는 내용이 많은데요. 자, 아예 뭐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자, 끊어읽기 중요하다고 했고요. 강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Are you looking for a way to get fit?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Are you looking for a way to get fit? 이렇게 읽는 것보다 Are you looking for a way to get fit?
이게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전달력이 좋아요. So are you looking? 자, 이런 거 주제어들 looking 뭐 찾고 계십니까? For a way 끊어 읽고 to get fit 강세 한번 주시고 올려주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운율을 타는 거죠. 자, looking K 발음도 발음을 좀 구분해 보냐면요. looking이 아니라 낑이 됩니다. 낑, cooking, looking 뭐 이런 식으로 낑. 그래서 are you looking for a way to get fi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Sign up for a personal trainer at Sparks Fitness Center. 전치사 앞에서 한번 끊어주는 게 좋고요. 자, 그러길 원하신다면요. Sign up for 하면 등록하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스포츠센터에 퍼스널 트레이너한테 등록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얘기죠. Sign up for a personal trainer. 자, personal trainer 이런 중요한 내용어들 강조해 주세요. Sign up for a personal trainer at Sports Fitness Center. 이런 고유명 Sparks죠. Sparks Fitness Center 이런 고유명사들은 다 강세해 주시고요. 천천히 읽으세요. 이거 괜히 또 빨리 읽으려고 하다가 Sparks Fitness 이렇게 막 말 꼬이지 마시고요. Sparks Fitness Center, Fitness Center 해서 해주시고 SP 발음은 항상 경험합니다. 스파가 아니라요. SPA예요. 이런 뭐 스파 간다고 하잖아요. SPA 여기서도 Sparks Fitness Center, 피트니스가 아니라 fitness 이음절이야. 피트니스 하면 사음절 돼버리잖아요. 우리나라 말식으로 하면 fitness가 아니라 ness.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주고 자, 발음 주의하시고요. We specialize in 30-minute personal training sessions using free weights, balls, and cardio equipment. 자, specialize라고 하는 동사 상당히 중요한 걸 강세 줘야겠죠. 우린 특화하고 있습니다. In 30-minute personal training sessions 끊어 읽고 분사 같은 거 앞에 한번 끊어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We specialize in 30-minute personal training sessions. 30-minute training sessions. 자, 30minute 30분짜리 상당히 중요하죠. Using free weights 강세 주세요. Free weights 한번 끊어 읽고 balls 끊어 읽고 and cardio equipment 해서 또 한번 끊어 읽는 겁니다. 자, 이렇게 A, B, and C 할 때 열거할 땐 반드시 한 번씩 끊어 읽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릴 거 이 강에서도 강조할 겁니다. 자, 반드시 끊어 읽으세요. 이런 경우는 연속해서 읽지 말고 그냥 강세 주세요. A, B, and C 이런 식으로. 자, personal training sessions using free weights, balls, and cardio equipment. cardio는 유산소 운동 같은 걸 얘기하죠. 원래 cardiovascular의 약자인데 cardio 하면 심장의의 얘기입니다. 원래 어원 자체가 cardiovascular 하면 심혈관계의 뜻이 되겠고요. cardio equipment 그랬으니까 유산소 운동 장비가 되겠죠. 자, 그런 운동 기구들을 말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30분짜리 personal training을 매일매일 한다. 그걸 특화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끊을게 가는 거예요. Our trainers are all certified and you'll receive a unique fitness and nutrition program that will change your body. 자, 조금 이제 천천히 읽어봅시다. Our trainers, 한번 끊어주세요. 우리 트레이너들은 말이죠. 이런 거 왜 끊어 읽냐면요. 안 끊어 읽어도 상관없는데 강조해요. 우리 트레이너들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Our trainers are all certified and you'll receive a unique fitness and nutrition program that will change your body. 이런 식으로. 조금 끊어 읽고 강세 주고 끊어 읽고 강세 주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중요한 하나도 certified 모두 다 인증이 돼 있다는 얘기죠. 모두 다 자격증이 있는 그런 트레이너들이고요. Our trainers are all 근데 전부라는 것도 중요해. 한 명만이 아니라 전부 all certified 끊어 읽고 and you'll receive a unique 아주 독특한 unique fitness and nutrition program that will change your body 이런 식으로 강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어들에 자, 아주 뭐 독특한 피트니스와 뉴트리션이란 건 뭐 말 그대로 영양 프로그램 같은 것이 되겠죠. 다시 말해 이제 식단 같은 걸 조절한다든가 기타 등등의 그런 표현들이 자,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 내에 속해 있다는 얘기고요. That 관계대명사 앞에서는 반드시 한번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Unique fitness and nutrition program that will change your body. 그렇게까지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지금 끊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실제 읽을 때는 조금 여러분이 빨리 가는 한이 있더라도 약간의 퍼즐 주세요. For more information, 당연히 끊어야겠죠. 독립전치사고 되면 반드시 한번 끊어보세요.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끊으세요. 읽기 전에 끊으세요. 그냥 가지 말고 www.sparksfitness.com 그렇게 읽으라고 그랬죠. 아까 .com 가시고 읽으시고 www. 그대로 읽으라고 그랬어요. SPARK 이렇게 읽지 말고 sparksfitness.com 더 많은 정보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방문해 주세요. 강세 visit our website www.sparksfitness.com 여기도 요거에서 요 부분의 강세를 또 줘야겠죠. 이름이 중요한 부분이 될 테니까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그냥 읽는 거하고 제가 지금 동그라미 틀리는 거 끊어 읽기 하는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시험 현장에서는요. 그냥 내가 멍하니 가가지고 전략도 없이 그냥 읽는 것보다는 이런 좀 전략을 머릿속에 이런 것은 좀 끊어 읽는 게 좋지. 좀 강세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문장 내에서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개별 단어 발음이나 강세 같은 건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건 저희가 지금 다 못 해드립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거 nutrition 강세 여기잖아요. 근데 이걸 저희가 여러분이 nutrition 이렇게 읽었다면 당연히 이 단어는 지금 여러분 같이 했으니까 알지만 영어 단어는 워낙 많으니까 지금 저희가 어휘 강좌는 아니죠. 개별 단어의 강세는 여러분 틀리면 그것도 감점 요인입니다. 이거 프로그램 같은 것도 program 이렇게 하시는 분 많아요. nutrition program 이렇게 하면 그 레이터 그 채점하는 사람들 굉장히 귀에 거슬립니다. 그런 게 세네 개 나오면 무조건 감점이에요. 그럼 1, 2번에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강세 틀리는 거, 그다음에 발음 너무 이상해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 그럼 어쩔 수 없이 감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발음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원어민 음성을 자꾸 들어보면서 따라하는 연습 같은 거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자꾸 이렇게 영어를 본인이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어떤 부분에 좀 주의해서 발음을 해달라라고 발음 상의 이야기도 많이 해드릴 겁니다. 그것도 잘 눈여겨보시면서 저희 강좌하면서도 발음 많이 좀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원어민 음성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Are you looking for a way to get fit? Sign up for a personal trainer at Sparks Fitness Center. We specialize in 30-minute personal training sessions using free weights, balls, and cardio equipment. Our trainers are all certified, and you'll receive a unique fitness and nutrition program that will change your body.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www.sparksfitness.com.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첫 번째 시간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갔네요. 자, 토익 스피킹 1번, 2번 문제는요. 여러분이 시험을 시작하자마자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긴장도 상당히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읽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비를 오히려 잘 안 하시는데 꼭 대비를 좀 하셔야만 그나마 여러분이 여러분 발음 내에서 여러분이 말하기 실력 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1번, 2번 문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요소 혹은 훈련들 같이 많이 하고 실전 문제도 한번 풀어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 함께 해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과 함께 나머지 19강 동안 토익 스피킹 시험 정말 자신감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